경찰은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합니다. 아까 발견된 메모와 천 씨의 글씨를 비교해보자는 거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메모를 보면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어요. 와다가, 들려더니 등 받침을 잘 쓰지 않았거든요. 천 씨 역시 평소 받침을 생략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모를 썼던 펜 역시 천 씨가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펜과 동일한 잉크 성분임이 밝혀졌습니다. 스모킹 건이네요.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런데 천 씨가 완강하게 이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거짓 알리바이, 내연녀 한 씨와의 관계 등 다각도로 이제 경찰에서 압박을 했지만 끝까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까지 나왔는데도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부인하더라고요. 자기 표체는 원래 여러 가지인데 우연히 그중 하나와 비슷할 뿐이지 절대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KBS 뉴스와 당당히 인터뷰도 했습니다. 나는 수사 용의 선상의 1호요, 1호. 내가 청산가리를 갖다 놨지 않느냐. 근데 너무 뻔뻔하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범행을 부인할 수 있었던 건 살인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리를 어떻게 먹였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그에 대한 증거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증거는 절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경찰에선 밤을 새우면서 폐유와 압박을 거듭하고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했지만 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긴급 체포 유효 기간이 48시간이 지나버렸고 천 씨는 제 발로 경찰서를 걸어 나가게 됐습니다. 국가대표급 완전 이게 철면피 같아요.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되고요. 전 형사님이 있던 팀만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다시 원점인데요. 용의자가 남긴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구 어딘가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물 캐러 왔다가 들렸더니 안 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억에 놓고 가요. 다음에 들리겠소. 모르겠는데요. 어떤 단서가 있죠? 피로회복제 2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드링크제 빈병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병에 담긴 드링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피로회복제가 아닐까. 혹시 캡슐 형태의 알약은 아니었을까 추정해봤습니다. 아, 2개로 분리되는 알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말랑말랑하게 녹는 그 껍질 같은 거. 저희가 직접 캡슐 형태의 비타민제를 가져다가 내용물을 빼고 그 안을 청산가리와 비슷한 가루로 채워왔습니다. 실제로 청산가리 치사량이 넘는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청산가리를 캡슐에다가 이렇게 가루로 넣은 거를 삼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건가요? 캡슐은 위에 거 닿으면 코팅이 녹으면서 안에 있는 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드링크제와 함께 캡슐을 삼켰다면 수십 분 내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캡슐체에 삼켜버렸으니까 현장에서는 그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은 거네요. 교묘하네요. 와, 이제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는지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수사팀은 열심히 탐문을 하던 도중에 천 씨가 사건 1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꽁약을 구하러 다녔다는 이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웬 꽝약인가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꿩을 잡을 때 이 청산가리를 썼어요. 콩에 못으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농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요. 그걸 산에다 쭉 뿌려두면 꿩이 먹고 이제 이거 죽는 거거든요. 천 씨가 청산가리를 구하려고 다녔다는 게 밝혀진 거네요. 유독물 관리법에 따라 청산가리는 지정된 사업자만 사고팔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엔 아는 사람끼리 암암리에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청산가리를 구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천 씨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뒤졌습니다. 과거 거주했던 서울까지 가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금은방에서 오래된 금의 때를 벗겨내는데 청산가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금은방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거든요. 한 4개월 동안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통화자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천 씨 지인을 모두 알아내 일일이 탐문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산을 오르는 등산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시도했어요. 그런데 청산가리 입수 경로가 도무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탐문을 지속해서 거듭하던 어느 날 천 씨가 활동하던 친목회의 한 남성이 본인이 천 씨에게 청산가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제보를 해요. 집요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거죠. 진짜 스모킹건인가요? 자신이 한때 운영하던 기계공업소가 있었대요. 싸 남은 청산가리가 있었는데 사건 넉 달 전 그걸 천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밤알 크기만한 정도의 청산가리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해서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천 씨 사건 일주일 뒤 이 남성에게 전화해 입막음까지 시도했더라고요. 경찰이 묻거든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라고요. 뭔들 안 했겠어요. 천 씨를 찾아가서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또 받느냐 이러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온 거죠. 그렇지만 천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청산가리를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청산가리를 할아버지한테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태연하게 그럼 내가 범인이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빨리 제보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번에야말로 쐐기를 박아야 하잖아요. 제보자를 천 씨와 대면시킵니다. 그리고 둘만 조사실에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둘이서 또 입을 맞춰버리면 어떡해요? 아 이봐, 내가 다 준비해놨어. 뭘요? 내가 네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고. 그 우리 아들내미 마사라도 말이야 이번만 도와줘. 내가 좋은 변호사 붙여주면 얼마 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청산가리 이거 모르는 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끝까지 참 비열하네요. 제보자가 천 씨가 시키는 대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상황 종료였습니다. 조사실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쩐지 딱 이때 녹음기 돌려야 되는데 막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 같이 앉아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서 형사가 잠시 비우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돼. 네네네. 막 전화 와가지고 급한데요, 뭐 찾는데요, 뭐 그러면 하고 잠깐 일어나는 사이에 그거 이제 뒤에서 보는 거예요. 야, 잘하셨다. 완벽한 스모킹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개의 빈 캡슐이 발견됩니다. 형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 청산가리를 캡슐 안에다가 넣었던 거네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천 씨가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반년간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모두 인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잡은 증거들인데요? 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3심에서는 뒤집힙니다. 네? 원심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무조건 사형인데. 왜죠? 천 씨 지인이 자신이 공장에 남아있던 청산가리를 준 거잖아요. 네. 그게 20년이 지난 청산가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왜요? 청산가리는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게 지난 청산가리를 썼잖아요. 그러면 독성이 사라지나요? 청산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이랑 만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들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걸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에 쓰인 청산염은 밀폐된 유리병 안에 보관돼 있었잖아요. 유리병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반응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병이 깨지기 전까지는 거의 영구적으로 독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독성이 남아 있었나요? 독성이 검출되었고 공업론으로 판단했습니다. 제보자가 천 씨한테 청산가리를 건넸을 때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고 했잖아요. 유리병처럼 완전 밀폐가 어려운데 검정 봉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입자도랑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입자가 작으면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지만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청산염은 500원짜리보다 큰 크기예요. 게다가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면 막이 형성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부로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독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결론을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산가리의 이 독성 유지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결국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사망하신 분들이 워낙 고령이셔서 자칫하면 죽음의 원인을 영영 밝히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형사님들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정말 올바른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부인을 하니까 어느 면으로는 더 오기가 생깁니다. 오기 생기고 그러면서 증거 확보가 더 많이 되도록이면 뭐든지 해야 됐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를 다 합쳐. 예. 수사하다 보면 너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진짜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중간에.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더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원한을 빨리 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서 진실은 때론 짓밟히지만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칩니다.